크리스 폴, 클리퍼스와 결별. 다음은 매각, 트레이드, 아니면 은퇴일까? NBA 인사이더. 2025년 12월 3일 오전 10시 50분, 동부 표준시. 크리스 폴과 LA 클리퍼스가 결별한다. 40세의 포인트 가드는 수요일 아침, 애틀랜타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복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틀랜타는 클리퍼스와 호크스가 경기하는 곳입니다. 그는 7월에 클리퍼스와 1년 계약을 맺고 6시즌 2011-17 동안 뛰었던 팀으로 복귀했습니다. ESPN의 샴스 카라니아는 그가 타이루 감독과 몇 주 동안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폴은 지난 시즌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82경기에 모두 선발 출장한 후 클리퍼스에서 16경기에 출장해 14.3분 동안 평균 2.9득점과 3.3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클리퍼스는 5승 16패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클리퍼스는 12월 15일까지 폴을 트레이드할 수 없지만 그를 포기하고 360만 달러의 연봉을 지급하거나 바이아웃에 동의할 수도 있다. 지난달 브래들리 빌을 시즌 아웃 고관절 부상으로 잃은 폴과 클리퍼스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팀들이 남은 시즌 동안 폴을 영입하는 데 관심을 가질까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그의 선수 생활의 끝이라면 그는 지난 11월 2026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리그 생활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ESPN 기자와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질문으로 바로 가기. 폴의 남은 경기력은 얼마나 될까요? 어떤 팀들이 그를 영입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클리퍼스의 현재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LA는 시즌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폴의 커리어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이번에 LA에서 재회가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양측 모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건 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농구 운영 부문 사장인 로렌스 프랭크는 수요일 아침 클리퍼스가 16경기 중 14경기에서 패한 데 대해 폴이 탓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클리퍼스와 폴이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였다면 이번 이별을 초래한 다른 문제들은 훨씬 더 견딜 만했을 것입니다. 클리퍼스는 폴을 영입하면서 그가 예비 선수로 활약할 것이며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되지 않는 날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남아 클리퍼스에서 은퇴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난달 5경기 연속 출장하지 못했지만 그 후 8경기에 출장하며 출전 시간을 불규칙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참담한 시즌을 보내며 계획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폴은 선수 생활 내내 거침없는 리더로 활약했지만 때로는 고집이 센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클리퍼스를 5승 16패의 팀으로 만든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이 들어 보이고 경기력도 늙어 보입니다. 빠른 플레이를 구사하는 젊은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이 팀들의 트렌드인 요즘, 그들은 플레이오프를 염두에 두고 베테랑 선수들을 기용했습니다. 클리퍼스의 다른 핵심 선수들인 빌과 브룩 로페즈 영입 역시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빌은 시즌 아웃되었고 로페즈는 선발 로테이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LA의 다음 행보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불과 몇 달 만에 폴 없이 팀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명 미수. 폴에게는 얼마나 남았나요? 폴이 이번 시즌 클리퍼스에서 더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2024에서 25 시즌 스퍼스 소속으로 뛰었던 폴은 리그에서 82경기에 모두 선발 출장한 6명의 선수 중 1명이었습니다. 그 시즌 그는 어시스트 부문 7위, 경기당 7.4개를 기록했고 클리닝 더 글라스에 따르면 100회 공격 시 플러스 9.0점의 온오프 디퍼렌셜을 기록했는데 이는 리그 전체 92%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39세라는 나이에 그는 전성기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평균적인 포인트 가드로 평가받았고 이는 그를 로스앤젤레스의 백업 선수로 이상적인 선택으로 만들었습니다. 편집자 추천. 출처 CP3 루는 말을 나누지 않았다. 오명 미수. 소식통에 따르면 CP3는 시즌 종료 후 은퇴할 예정이다. 샴스 차라니아. 자유낙하하는 클리퍼스. 폴과의 관계 갑자기 단절. 오명 미수. 하지만 이번 시즌 제한된 출전 시간 동안 폴의 경기력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는 16경기에서 야투 성공률 32%에 그쳤고 자유투는 단 2개만 시도했습니다. 이번 시즌 200분 이상 출전한 296명의 선수 중 폴은 선수 효율 등급 279위,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 277위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비관적인 징후는 훌륭한 감독이었던 타이론 루카 폴의 상황 반전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은 듯 보이며 클리퍼스의 시즌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그를 덜 기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폴에게 남은 게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초기 수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그는 순조롭고 점진적인 하락세를 누렸지만 40세가 된 시즌의 하락세는 갑작스럽고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잭 크램. 폴이 착륙할 수 있는 곳으로는 어느 팀이 적합할까?
그의 이전 팀인 피닉스 선즈와 휴스턴 로키츠가 이론적으로는 가장 타당해 보이지만 시즌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두 팀 모두 이상적인 조합은 아닙니다. 선즈는 13승 9패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고 이번 시즌 콜린 길레스피와 조던 구딘의 강력한 가드 플레이를 받았습니다. 길레스피는 평균 13.3득점 5.0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커리어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번의 선발 등판에서 그는 총 5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피닉스는 로스터에 빈자리가 있지만 사치세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그보다 40만 2천 달러가 더 많습니다. 로키츠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1월 초까지 15번째 선수를 영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전 포인트 가드 프레드 벤블리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키츠는 리그 공격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1번째로 많은 턴오버를 허용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는 공석인 명단 자리를 확보했고 다음 달에 옵션이 될 수도 있지만 1월 19일까지는 15번째 선수를 영입할 수 없습니다. 이 세 팀 외에도 애틀랜타, 보스턴, 클리블랜드, 덴버, 마이애미, 미네소타, 뉴욕, 올랜도, 필라델피아, 토론토는 각각 로스터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틀랜타만 사치세나 에이프런 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는 최근 투웨이 플레이어 라이언 램바드를 포인트 가드로 기용했습니다. 폴을 영입하려면 로스터에 빈자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 에이프런 때문에 선수 영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월 7일 이후에 더 많은 명단 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날은 팀들이 부분 보장 계약을 맺은 선수들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짜입니다. 바비 마크스. 클리퍼스는 명단에 무엇을 추가할 수 있을까? 클리퍼스는 현재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폴의 360만 달러 계약은 보장되어 있었고 그는 12월 15일까지 트레이드 될 수 없습니다. 이 날짜는 오프시즌에 계약한 FA 선수들이 트레이드 될 수 있는 날짜입니다. 지금 당장 폴을 방출하고 그의 연봉 230만 달러는 셀러리 캡에 포함됨을 받을 수는 있지만 1순위 연봉보다 130만 달러 적기 때문에 대체 선수를 영입할 수 없습니다. 1순위 연봉보다 더 낮은 연봉을 받기 위한 별도의 트레이드가 있지 않는 한 대체 선수 영입은 1월 7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클리퍼스가 14일 연속으로 로스터에 14명 미만의 선수를 보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폴이 12월 22일 이전에 웨이버될 경우 클리퍼스는 최소 로스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크스. 클리퍼스가 시즌을 반전시킬 가능성은 있을까? 클리퍼스의 5승 16패 기록이 그들의 약점을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클러치 경기에서의 2승 7패 기록은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고 상대팀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3점슛 성공률 39%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더 넓게 보면 클리퍼스의 부진한 출발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클리퍼스는 공격 레이팅 20위, 수비 레이팅 27위, 네트 레이팅 24위에 올라 있으며 득점 득실차를 기반으로 팀의 예상 기록을 추정하는 피타고라스 기록은 7승 14패입니다. 카와이 레너드는 10경기에 결장했지만 클리퍼스는 레너드가 출전할 때는 3승 8패에 그치고 출전하지 않을 때는 2승 8패에 그치며 다른 주전 선수들 제임스 하든과 이비차 주박, 은단 한 경기만 결장했습니다. 저작권 기호 에즈피엔 엔터프라이저즈, 잉크. 서부 컨퍼런스 최하위권에 있는 다른 팀들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클리퍼스는 킹스, 펠리컨스, 재즈보다 피타고라스 기록이 더 좋고 매버릭스와는 근소한 차이로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이 네 팀을 제치고 순위가 올라간다 해도 서부 컨퍼런스 11위에 그쳐 플레이인 진출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클리퍼스는 이미 10위와 3경기 뒤처져 있고 8위와는 5.5경기 뒤처져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1라운드에서 강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맞붙기 위해서는 플레이인 경기에서 몇 번 이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렘. 폴이 픽업되지 않는다면 그의 NBA 유산은 어떻게 될까? 폴은 NBA 역사의 수많은 중요한 순간의 중심에 있었기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뉴올리언스 호네츠가 오클라호마 시티로 연고지를 옮긴 신인 시절부터 당시 호네츠의 구단주였던 NBA 커미셔너 데이비드 스턴의 거부권 행사로 유명해진 레이커스로의 트레이드, 그리고 블레이크 그리핀, 드안드레 조던과 함께 롭시티를 창단하기 위해 클리퍼스로 트레이드된 이후까지 말입니다. 클리퍼스 구단주 도널드 스털링과 관련된 스캔들도 있었는데 폴이 팀에 있을 당시 전 개인 비서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NBA에서 영구 제명당했습니다. 2020 시즌 동안 NBA 버블을 만든 폴의 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NBA 선수협회 회장으로서 영향력 있는 활동을 펼친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폴은 이미 미디어계로 진출하기 시작했기에 언젠가 직접 그 이야기들을 털어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농구 유산은 결국 마지막 진정한 포인트 가드 중 한 명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전성기에는 포지션 장악력,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뛰어난 통계적 능력으로 포인트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경기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포인트 가드의 기량은 모든 포지션에서 발휘됩니다. 니콜라 요키치 같은 센터나 루카 돈치치 같은 포워드가 이제 폴처럼 경기를 지배합니다. 폴을 친구이자 멘토로 생각하는 현역 MVP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득점과 공격 모두에 능한 하이브리드 가드에 가깝습니다. 폴은 존 스톡턴, 아이제이아 토마스, 제이슨 키드와 같은 유형의 진정한 포인트 가드입니다. 그는 통산 어시스트 수에서 스톡턴에 이어 커리어를 마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180cm 이하 선수 중 통산 어시스트, 스틸, 리바운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모나 쉘번